주도세터 공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딱 목요일 오늘 이 시점에는 이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둘기파적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움직인 게 맞습니까?가 하나고, 그리고 오늘 오후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빨간불이기만 하지만 좀 약하기도 하고 아시아 다른 쪽에서 약한 흐름도 나와서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새벽에 끝난 FMC 네. 회의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시장의 방향성에 아주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아니었던 거고, 저는 뭐 중립적인 부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기대치는 연내에 그래도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기대치인데, 오늘 파월 의장이 명확하게 연내 금리는 1번 정도 인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뭐 금리 인상보다는 그나마 나은 선택이죠. 다행인 거죠. 네. 원래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금리 인상은 이제 완전히 거의 물 건너간 거고요. 연말까지 거의 1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2번보다 1번보다 이게 이제 좀 매파적이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GDP 예상치 올해 연말까지의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유지를 했거든요. 경제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데 물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약간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리 인하, 시장에서 원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는 좀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멘트와 분위기를 사실 보여주는 한 페이지의 장표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네네.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FMC 회의 전에 CPI가 발표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밑으로 완전히 뚝이네요. 완전 수직 낙하를 네. 했죠. 근데 FMC 오른쪽에 보시면 위치 한번 보시죠. FMC 회의가 딱 시작되고 난 다음에 하락 부분을 상당 부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네요. 다 회복을 했으면 사실은 좀 더 시장이 어려웠을 텐데, 그나마 그래도 물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뭐 국채 수익률이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절반 정도 지금 반납을 한 것 같아요. 그래프상으로는. 그렇다면 완전히 뭐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불확실성 하나 정도 큰 게 제거가 된 게 아닌가. 이번 주에 저 2가지 지표가 매크로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거든요. 그렇죠, 네. CPI도 예상보다는 조금 그래도 물가 떨어지면서 잘 나왔고, FMC도 그렇게 저는 매파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비둘기적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2가지 매크로 이벤트가 넘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불확실성 제고로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제 기대한 것보다 뭐 그러한 내용들은 없다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오늘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수를 좀 잡아주고 있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일부 최근에 강했던 화장품 정도 뭐 이랬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마지막까지 지금 탄력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그죠? 네.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뭐 큰 산을 6월 달에 있는 이벤트는 좀 잘 넘어간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추가로 어떤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도 궁금해요. 사실 오늘 나오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이 어제 종가 부근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FOMC와 물가 지표를 확인하기 전부터 나왔던 그 수급의 연장선상이라도 보는 분들도 계셔서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막판에 조금 불안해야 될까요? 앞서 시세 봤더니 SK 하이닉스도 지금은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외국인 수급에 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사실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네. 6월 초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도였거든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제 오늘 FMC 결과 나오고 달러가 그래도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수급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이 만기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수급적 이벤트로 지나가는 이벤트거든요. 이 만기로 인해서 시장의 추세적인 방향을 바꾸거나 그런 일들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정도의 변동성 요인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물량을 막 크게 내가 왔다 갔다 조절할까?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달에 있을 매크로 지표 일단은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앞으로 좀 돌아준다라면, 네, 그 전제가 된다라면 시장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폭으로 우리가 올라가기는 뭐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국처럼 제한적인 지수 안에서 최근처럼 이렇게 막 종목 장세 화려하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렇게는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전제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팀장님 계속해서 이 반도체는 주도 섹터로서의 면모를 이번 달에도 보일 것이다라는 가정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저희 하단 나가고 있는데 레거시 반등에 오늘 포인트를 두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2분기 레거시 실적 서프라이즈 여기에 대한 반응하면 그럼 이제부터는 삼성전자 더욱더 눈여겨보시는 걸까요, 팀장님? 네, 일단 삼성전자가 안타깝게도 네, HBM에서는 우리 그 엔비디아의 프렌즈로서 지금 아직까지는 함께하고 못하고 있죠. 지금 못하죠. 이달까지 결론이 나오겠죠? 네, 나오면 좋겠는데 그 뭐 사실 나온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우리가 저력을 믿는다라면 연내에는 그래도 엔비디아의 형제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한 명 이렇게 데려가는 것보다 그죠? 이렇게 여러 명 데리고 와야지 훨씬 더 가격도 다운시킬 수 있고 수율만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정도만 약간 되는 숫자만 나와도 충분히 엮어서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반기에 기다려야 되는 이벤트고요. 원래 본업이 지금 되게 좋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삼성전자의 원래 본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뭐 D램이죠. 전통적으로 D램과 낸드 같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HBM 때문에 쇼티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HBM에 대한 캐파를 자꾸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원래 해야 되는 쪽들 있죠. 원래 본업에서 약간 그 물량을 주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쏠림이 나타나니까 이쪽에서 이제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수요는 올라오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지금 타이트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 레거시가 과거에 이제 우리 일반적인 범용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쪽이 지금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사도 한번 보시면 이제는 범용 메모리가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HBM이 상당히 지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이제는 원래 범용 메모리가 이제 모자라고 이게 내년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메모리 3사의 HBM의 이게 캐파를 한번 보시면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삼성이고 노란색 영역이 SK 하이닉스고 가장 위쪽이 마이크론인데 지금 계속해서 그 영역이 지금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만큼 이 그래프가 커지면 커질수록 범용 메모리 캐파는 줄어든다는 거죠. 그쪽 이쪽으로 자꾸 할당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가격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러면 이제 수요가 좀 올라와 줘야 될 텐데 지금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스팟 가격이라는 게 있고 그죠? 스팟 가격이 현물 가격이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고정거래 가격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아래쪽에 검은색 선의 그래프와 앞으로 예상치 점선을 보시면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피크 때만큼은 회복은 못하죠. 거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닌데 작년도 상반기 있죠? 여기 4월달, 5월달, 6월달을 바닥으로 지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원래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계속 지금 올라간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니까 D램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낸드가 가동률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낸드가 사실은 이게 참 미운 오리 새끼였죠. 그렇네요. 그죠? 예, 낸드가 삼성은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업황 안 좋을 때 BP 정도는 하는데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적자가 나는 그런 사업부였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그 측면에서만 본다면 턴 측면에서 본다면 더 이건 메리트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HBM에서도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가장 미운 오리 새끼였던 쪽에서 지금 이제 100조가 되려고 하니까 약점이었던 낸드까지 좋아지니까 SK 하이닉스에 조금 이따가 제가 실적 추정치를 보여드릴 텐데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보고 싶은데. 네, 요거 하나만 말씀 더 드리고 제가 하면 그러면 이제 수요가 좋아져야 범용 쪽 가격이 더 좋아질 텐데 수요는 이런 부분들 사이클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애플이 오늘도 신고가 같죠. 네, 첫날에는 약간 실망했다가 바로 바뀌었죠. 갑자기 지금 해석을 달리하면서 야 이거 수요를 다시 아이폰 수요가 생길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애플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번 SK 하이닉스의 분기별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를 한번 보시죠.
밑에서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입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SK하이닉스가. 정말 겹겹이 치고 올라가네요. 네. 실적 추정치가 네. 분기별로 계속 우상향 트렌드를 그러네요. 그리고 있거든요. 네. 주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가가 딱 이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 딱 네. 이 패턴이네. 그럼 네. 실적주네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실적이 좋고 연간 한번 보세요. 거의 급등주 네. 실적 상향 그림이죠. 쭉 올라가네요. 네, 연간 올 밑이 24년이고요. 25년은 더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SK하이닉스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지금 좀 부족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한번 보시죠. 변화를 한번 보시면 누워있죠, 좀. 아, 네. 하이닉스는 지금 분기별 컨센서스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쫙 우상향인데, 그리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더딘 모습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다른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도 레거시 쪽 반등이 되면 이 분기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우상향으로 조금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 요거 살짝 궁금한데요. 레거시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면 좋은 거죠? 그런데 좋죠. 시장이 여기에 화답을 할까요? 사실 시장이 지금 좋아하는 미래 먹거리, 뭐 과거의 본업보다는 실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갈 부분이니까 시장의 관심은 온통 HBM, 뭐 그쵸. 삼전에서 본다면은 CXL이잖아요. 네네. 레거시 잘한다고 주가의 반응도 따라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 레벨에 녹아져 있으면 사실은 왜냐하면 예전에 그 메모리 사이클 때도 네. 삼성전자는 PBR 2배까지는 갔었거든요. 1.8배에서 2배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1.4배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메모리 사이클도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HBM까지 붙으면 최근에 하이닉스가 역사적인 밴드를 뚫고 PBR 2점 몇 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만약에 여기에 레거시까지 좋은데 원래 본업이 이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HBM과 방금 말씀하신 CXL이 혹시라도 붙어준다라면 그거는 더 이제 멀티플 프리미엄을 더 높게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이 가정 자체는 삼성전자도 HBM에 대해 성과를 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보시는 거 그렇죠. 맞죠? 네. HBM에서 해준다라면 PBR 2배를 위로 뚫어버리겠죠. 하이닉스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면 레거시만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적어도 과거 사이클에도 1.8배까지는 갔었으니까요.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이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네네. 그러면 이 지금 연초 이후에 지금 벌어져 있는 이 부분이 수익률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아우, 야, 어떡해요. 네, 네. 벌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레거시 반등과 함께 조금 그래도 좁히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고 결국엔 단기로는 확실히 하이닉스가 당연히 셉니다. 왜냐하면 HBM에서도 엄청 벌죠. 그렇죠. 레거시 좋아지면 다 또 돈 벌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센 종목 하는 게 맞고 근데 중장기로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도 좀 중장기로는 볼 수도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레거시 키워드를 좀 잡고 있다면 저희 간략하게 소부장단에서는 어떤 종목 보시는지도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레거시가 반등이 네. 돼서 업황이 회복이 되면 이 소모성 부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가동률이 높아지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쿼츠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 네. 석영 쪽에 있는데 이 원익 QNC라는 회사가 뭐 식각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데 1개월에서 3개월 주기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이쪽이 앞으로 레거시 반등해서 우리가 소부장 쪽에서는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뭐 텔 이런 쪽으로 다 고객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하반기에 레거시 반등과 함께 소부장을 본다라면 일단은 원익 QNC도 공부는 같이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의 여유는 필요하다로 덧붙일까요? 어떤 시간에 조금 더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아니요, QNC 지금부터 저는 뭐 관심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 전반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팀장님과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KB증권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